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다음날 열린 둘째 날의 제전 또한 응나도 노동절 스타디움에서 진행되었다. 전날 대비 25,000명이 증가한 19만 명이 경기장을 채운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하루 만에 역대 프로레슬링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치였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북측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으로 2일째 제전에 막이 올랐다. 관중 모두는 양면이 다른 색으로 구성된 카드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은 그 종이를 이용하여 경이로운 카드 섹션을 선보였다. 흡사 한 사람이 하나의 픽셀과도 같았으며 10만여 명의 일치된 움직임은 관중석 전체를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보이게끔 만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박스석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제전을 관람 중인 무하마드 알리가 소개되었다. 장내 관중들은 환영의 박수와 함성으로 그를 맞이했다. 비숍은 그 모습을 보며 존경이 담긴 괜찮은 리액션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판단해내질 못했다. 비숍이 생각하길 저들은 PPV 또는 TV를 통해서 알리를 접할 수 없었기에 이 스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로 인해 그들이 선보인 반응은 아마도 당의 지시에 따른 리액션일 것이라 짐작했다. 제전 둘째 날은 2개의 태그 매치와 6개의 싱글 매치로 구성된 총 8경기가 부킹되었다. 제1시합인 히로 사이토 대 나가타 유지의 경기를 시작으로 제2시합은 호쿠토 아키라 대 불 나카노가, 제3시합은 블랙캣 대 엘사무라이가 맡았다. 이어지는 제4시합은 와일드 페가수스 대 플라잉 스콜피오의 경기가, 제5시합은 초노 마사히로와 스카 노턴 대 노가미 아키라와 이이즈카 타카시의 태그 매치로 진행되었으며, 제6시합으로 호크 워리어 대 야스다 타다오의 경기가 이어졌다. 제7시합은 더 스타이너 브라더스 대 하세 히로시와 사사키 켄스케 간의 태그 매치, 그리고 대망의 제전 마지막은 안토니오 이노키 대 릭 플레어의 경기로 장식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날의 퀄리티 또한 평균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내용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가장 눈길을 끈 경기는 그날의 메인 이벤트였다. 헐크 호건과 릭 플레어, 그리고 안토니오 이노키는 당대를 대표하는 레슬러들로 손꼽힌다. 호건은 일본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이노키와 몇 차례 링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고, 이후 미국에서 릭 플레어와도 몇 차례 대결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노키와 플레어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19만 관중들은 차마 느끼지 못했지만 이 매치업은 그야말로 신선한 카드임에는 틀림없었다. 당시 이노키는 커리어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 전성기의 기량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상대가 플레어라는 점에서 양질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준수한 경기를 선보일 수 있는 재능을 지닌 레슬러가 바로 이 플레어였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그의 능력이 발휘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느덧 메인 이벤트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노키와 플레어는 별도의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링에서 마주하기로 했다. 거대한 경기장, 그리고 엄청난 관중들 사이로 웅장한 알조 슈프라흐, 짜라투스트라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로브를 입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등장하는 플레어의 모습에 침묵을 지킨 관중들은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다. 이어서 이노키가 링으로 향하자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환호와 박수 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제전이 진행되는 동안 관중석에서 나온 최고의 히트였다. 킬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플레어의 모습은 이노키를 응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돋보이도록 만들었다. 플레어는 특유의 경기 스타일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해갔고, 이를 통해 이노키의 링워크를 지원했다. 약 15분가량 진행된 이 경기는 이노키의 핀폴승으로 클린하게 종료되었다. 관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노키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이노키가 관중들의 성원에 화답하는 사이 데미지에서 회복한 플레어가 상대에게 다가서며 충돌을 예상케 했다. 그러나 플레어는 손을 내밀어 각수를 요청했고 이노키가 이에 화답하면서 그 둘의 모든 퍼포먼스는 마무리되었다. 아마도 몇몇 관중들에게는 감동이 전해졌을 만한 엔딩이었을지도 모른다. 플레어는 해당 경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난 이전까지 이노키를 만난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의 레슬링 경기를 비디오를 통해서 본 적도 없었다. 우리는 경기 전 어떠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링에 올랐다.
링에서 첫 대면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결과는 제법 좋았던 것 같다. 사실 괜찮은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전날 밤 메인 이벤터였던 노턴도 당시를 떠올렸다. 저는 경기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릭 플레이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였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플레이어는 경기가 마음에 들었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메인 이벤트는 잠잠했는데 너희 경기는 현장 분위기를 찢어 놓았어 라고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네이처보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캇, 내가 이 바닥 짬밥이 좀 되잖아. 이벤트 종료 후 늦은 저녁을 먹고 나서야 방북 일행은 호텔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그들의 모든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방북 일행은 일본으로 출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모두들 한시라도 빨리 비행기에 올라 이룩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했지만 그때까지 누구도 여권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북한에서 겪은 여러 불편들 중 하나는 식사 문제였다. 대체로 그들의 입맛과 음식이 너무나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인해 몇몇은 일본으로 돌아간 직후 맥도날드를 가고 싶어 안달이기도 했다. 그 사이 비숍은 북한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품 하나를 구매하는데 그가 산 것은 실제 뱀이 들어있는 뱀주였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이 플레이어는 북측으로부터 성명서 하나를 낭독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대략적인 내용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보니 비로소 미국이 이 나라를 쉽게 상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선전 문구였다. 방북 이후 줄곧 불안에 시달렸던 플레이어였지만 다행히도 그는 그 내용 읽기를 거부했다. 가정이지만 혹시라도 그가 얼떨결에 그 성명서를 읽었더라면 플레이어의 모든 유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이 뻔했고 해당 영상을 접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나라의 등을 돌린 행위를 두고 분노할 것이 자명했다. 물론 사회적인 공분도 예상되었다. 잠시 후 방북 일행은 북측으로부터 각자의 여권을 되돌려 받게 되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비행기에 무사히 몸을 싣는다. 이때 예상과는 달리 기내는 평정심이 유지된 채 큰 감정 표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요기베라의 경고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던 터였다. 마침내 비행기가 도쿄의 활주로에 안착하자 그들의 불안감도 온전히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거센 빗발이 내리치는 험상궂은 날씨가 그들을 맞이했지만 모두의 마음만은 너무도 맑고 화창했다. 플레인 레더에서 지상으로 발을 내디딘 플레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지면에 손에 짚었다. 이어서 땅에다가 입맞춤하며 I love 도쿄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이는 그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모습을 본 비숍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훗날 비숍은 이에 관한 스토리를 농담과 진담을 섞어가며 풀어놓은 바 있다. 비숍은 플레어에게 재전 참여를 제의했을 당시 이벤트 장소를 코리아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신경이 쓰였다고 전했다. 방북 후 불안감에 휩싸인 플레어의 모습의 비숍은 그가 노스코리아가 아닌 사우스코리아로 가는 줄 알고 승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숍의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플레어는 노스코리아행을 알고서 이 이벤트에 참여했고 정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그곳이 플레어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환경이었다는 것뿐이었다. 자유를 얻은 릭 플레어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동료들을 이끌고 호텔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이 자유를 헛되이 허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프리버드들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자유를 만끽했다. 이후 그들은 후쿠오카 돔에서 열린 신일본의 이벤트에 출연한 뒤 그것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약 3달 후인 8월 4일 WCW는 평양 제전을 다룬 PPV를 선보이는데 해당 컨텐츠는 컬리전 인 코리아라는 명칭을 붙여 공개되었다. 이틀 동안 진행한 15개의 매치 중 8경기를 선별에 구성하였으며 중계는 마이크 트네이와 에릭 비숍, 써니 오누가 맡았다. 참고로 몇몇 WCW 이벤트는 WWE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컨텐츠 또한 거기에 해당된다. 비숍은 이를 두고 WWE가 아닌 타 단체가 수립한 최다 관중 동원 기록으로 인해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여담이지만 데이브 멜처는 양일 동안 진행된 제전의 관중수를 각각 15만 명과 16만 5천 명으로 추정했다. 위키피디아 및 인터넷 등지에서는 컬리전 인 코리아의 포스터에 북한의 인공기가 아닌 태극기가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동료들과 북한에서 무사히 벗어난 릭 플레어는 약 20년이 지나 방북 초청을 다시 한번 제의받는다. 그는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했고 그 이후에도 2번 더 같은 제의를 받게 되는데 물론 이 역시 고민 없이 거절했다. 그에게 3번이나 방북 제의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평소 친분이 있던 데니스 로드맨이었다.